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것입니다. 지은이는 누구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혹설은 조친문을 지은이가 이 작품도 짓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확실치는 않고요. 어쨌거나 2, 3종의 이분이 있는 중에 뭐 잘 알려진 그 판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은 규중치류 쟁론기 제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장르로 따진다면 이걸 뭐 수필로 집어넣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설로 본다고 해서 크게 무리도 없을 듯하고요. 또 이게 뭐 우의적이다. 그러니까 사물을 의인화해서 완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뭐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체라고 또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구성도 기승전결로 잘 짜여져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특히나 사물의 특징을 정말 적절하게 잘 의인화하고 특징을 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승전결 전체 구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얘기예요. 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지문에서는 생략을 했는데요. 생략한 이유는 그냥 일곱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일곱 친구를 소개하는 부분. 그래서 일곱 친구는 바느질에 소용되는 그 사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늘이라든가 골무라든가 가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부분으로 넘어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치루의 공 다투기가 나옵니다. 논쟁이라 그랬으니까 공을 다툰다. 즉 바느질함에 있어서 각자 자신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같은 일을 도모하는 것들끼리 사이에 대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대립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전 부분에서는 이 일곱 친구가 서로 또 불평을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대립되었던 그런 인물들이 이 부분에서는 서로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만이 많은 세태를 풍자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적절한 불평과 적절한 불만 그리고 저항 이런 것을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적절한 불평만 계속된 것, 불평을 위한 불평 이런 것들은 사회를 발전시키는커녕 사회의 발전을 막는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의 불만 많음에 대한 세태풍자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승부분과 전부분이 현실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토할미가 등장을 해서 뭐 감토할미 앞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만 감토할미가 부인에게 사죄를 합니다. 왜? 부인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야 이 새끼들 너 왜 날 욕하고 그래? 이런 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토할머니가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감토할미의 성격이 조금은 이질적인데요. 좀 현실에 잘 순응하는 수능적인 인물이면서 그리고 계산이 굉장히 밝은, 그죠? 계산이 굉장히 밝은 그런 인물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7, 우 플러스 알파 누구, 주인 아줌마까지 모두 다 이 8사람, 8 등장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인물로서 현실을 비판하는, 그죠? 현실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인물로서의 등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 잠깐 살펴보면 사물의 특징을 잘 살려 의인화했다 그랬어요. 바늘이면 바늘, 가위면 가위. 그 사물의 쓰임이나 그 사물의 모양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의인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우화적이면서 우의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의적이다. 돌려 말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짧지만 잘 짜진 구성 기승전결로 이렇게 뭐 다투기 불평 이렇게 잘 나뉘어져서 단락 구분이라든가 생각의 정리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신을 내세우는 세태 비판 승부분에 주로 나타나고 있었죠. 자, 불만 많은 세태 비판 전 부분에 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현실의 반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치루가 그 치루를 각각 여성이라고 놓았을 때 그 치루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스스럼 없이 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자신의 공을 전혀 꺼리낌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그죠? 시대의 변화와 그것에 따른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어떤 그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성 세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것은요, 이 앞부분에 자신만을 내세운다든가 불만이 많은 것, 이거 결국은 뭐예요? 남성 세계의 문제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남성 세계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싶겠는데요. 사실은 그 조선시대 때 결국은 나라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래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민중들, 억눌렸던 민중들, 그리고 억눌렸던 여성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위정자들, 배운 자들, 남성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정말 정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 따위가 됐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세계에도 물론 이런 자신을 내세우거나 불만이 많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 이런 모습 속에서 나라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성 중심의 세계의 문제점으로서, 남성 세계 또한 문제점으로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사물의 특징이 얼마나 잘 살려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그 시대 반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완벽이라는 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1일은 하루는 7위 모여, 7우가 이런 얘기죠. 주격조사 2가 붙은 거예요. 우 플러스 2 해서 합쳐져서 7위가 됐죠. 그럼 2는 이제 현재는 가라는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는 녀석이죠. 자, 하루는 7우가 모여서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침선 바느질에 있어서의 공을 서로 의논하더니 척부인. 자, 치루 한 명씩 등장합니다. 자, 척부인 하면 여기서 자지요, 자. 자니까 이게 자척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뭐 알파벳 R처럼 됐네요. 자, 자척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척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결의 척자, 뭐 도끼 척자 이런 척자를 사용했는데 아마도 어쨌거나 자척자를 끌어와서 척부인을 생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자부인이 긴 허리를 자이며 긴 허리를 뽐내면서 재면서, 요거 자히며 요거 재며, 폼 잡는다 이런 얘기죠. 재며 긴 허리를 뽐내며. 자, 이게 사물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하면 그 긴 것이 특징이죠. 긴 것이 특징이니까 이 부분에서 긴 허리를 재면서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재우는 들으라, 재우, 여기서 모두 재자, 여러분 하는 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친구들은 들으세요. 나는 세명지, 굵은 명지, 백저포, 세승포, 청홍농라, 자라, 홍단. 아,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뜻을 알아야 되느냐? 아니죠. 가는 명주, 굵은 명주, 그다음 백저포 하면 흰 모시, 세승포 하면은 가는 삼배, 청홍농라, 자라, 홍단, 비단의 일종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거 뜻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거 세명지부터 끝까지 옷감들이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 내어 펼쳐놓고 남녀의 옷을 마련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마련하다, 재단한다, 마름질한다는 얘기죠. 재단한다. 자, 재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옷감의 어떤 치수, 그 옷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 상의를 만든다. 그러면 앞부분에 뭐 이렇게 재가지고 그림을, 그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잘라내요. 그죠? 또 팔 부분 뭐 이렇게 뭐 그려가지고 잘라내요. 그 다음에 얘를 꿰매면 되죠. 바느질을 해주면 옷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자르는 과정, 이런 것을 이제 마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단. 장단광엽이며 길고 짧고 넓고 좁고며 수품제도 솜씨와 그 격식을 나 곧 아니면 어찌 이르리요. 이러므로 의지공이 내 으뜸이라. 자, 의지공, 옷을 만드는 공. 옷을 만듦에 있어서 공이 내가 최고다. 자, 척부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인물, 한 사물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주장.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련함에 있어서, 재단함에 있어서 길고 짧고 크고 넓고 좁고 간에 자기가 재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지 않으면 옷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측량이 결국은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이 아니겠느냐. 시작이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두각시. 교두라고 하면 요것은 머리가 서로 사귄다, 이런 뜻이에요. 사귈 교자. 머리가 서로 사귄다, 이런 얘기인데요. 머리통이 서로 사귄다? 아, 그렇다면 가위가 열에 있을 때 요거를 머리통으로 보고 얘네 둘이서 사귄다, 서로 왔다 갔다 교차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머리통이고 이걸 다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교두각시가 양각을 빨리 놀려, 양각 두 다리를 빨리 놀려서 그러니까 척척척척 해가지고 빨리 나옵니다. 재밌는 모습이죠. 내달아 이르되 나와서 이르되 척부이나 앞에 말한 자부인 폼 잡고 이야기했던 자부인에게 그대 아무리 마련을 잘한들 그대가 아무리 재단을 잘한다고 한들 베어내지죠. 잘라내지 아니하면 모양 제대 되겠느냐?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내공과 내덕이니 내공만 자랑 마라. 어차피 네가 연락에 정확하게 잰다고 한들 내가 쩍뚝딱뚝딱뚝 잘라내지 않으면 옷은 만들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내 공이 큰 거 아니냐 이 녀석아. 네 공이라고 자랑하지 마. 이렇게 딱 두 인물의 어떤 대사를 딱 듣고 나니 각자 공이 있죠.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결국은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각자의 역할을 서로 존중해 주지 못하고 자기만이 잘났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두 대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세요각시 가는 허리입니다. 이번에는 세요하면 가늘다 허리다 이런 얘기죠. 사문의 특징 그대로 살렸죠. 허리를 구부리며 날쌘 빠른 부리를 두루혀 돌리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입을 쪼발딱쪼발딱 하면서 야 너희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양우의 말이 불가하다. 두 친구 척부인과 교두각시의 말이 옳지가 않다. 진주 10그릇이나 진주가 10그릇이 있으면 뭐하니 깬 후에 구술이라 할 것이니 그것을 잘 깨어서 만들어야만 그것이 구술이라 할 것이니 재단에 능소능대하다나 재단을 함에 있어서 능이 크고 능이 작다 무슨 말이에요? 능수능란이죠. 능소능대라는 건 여러 일에 두루 능란하다 잘한다 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능수능대 능이 커지고 능이 작아지는 거니까 모든 일에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곧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나 아니면 자의를 어찌하리요? 옷 만들기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새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새누비 미누비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냥 가늘게 누비고 중간 정도로 누비고 짧은 솔기 뭔지 알죠? 옷감과 옷감을 마주대서 꿰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긴 옷을 이름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요. 자, 너희들이 암만 잘 재고 잘라봤자 뭐하니? 그 조각 가지고 옷감 조각 가지고 옷이 되니 내가 꿰매야지 옷이 만들어지지.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필요한 거죠. 척부인이 자여내고 교두각시 버여내다 하나 척부인이 잘 재고 교두각시가 잘 잘라낸다고 하지만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공이라 자랑하나뇨. 자, 세요각시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척부인 내가 정확하게 잴 수 있으니까 내가 최고다. 교두각시 네가 잘 재면 뭐하니? 내가 잘라야만 옷이 되지 않니? 내가 최고다. 세요각시 뭐예요?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 둘이 잘난 척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 재고 잘은들 뭐하니? 내가 꿰매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혼각시. 자, 청혼각시라고 하면 그 푸름과 붉음이죠. 자, 그러면 왜 청혼각시? 이거 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붉은색, 푸른색 여러 색색의 실들이 있으니까 그 사물의 속성을 또 살려서 푸른색, 붉은색 각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또 그 사물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서 불그락 푸르락 한다. 놓아여 말하기를 세요야 가는 허리야. 내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너희 공이 나의 공이라고 자랑하지 마. 네가 공이라고 자랑하는 건 내 거야 임마. 이런 얘기죠. 내 아무리 착한 체 하나 네가 아무리 잘난 척 착한 척하지만 한솔 반솔 한솔기 반솔기인들 내 아니면 내 어찌 성공하니. 내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성공하니. 말이 되죠. 바늘만 있어봐라. 어떻게 됩니까? 옷감에 구멍만 뻥뻥 뚫고 다니지 연결이 안 됩니다. 뒤에 반드시 청각시 실이 있어야 하죠. 감투할미 웃고 이르되. 감투할미 왜 감투죠? 감투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골무예요. 골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열에 생겨가지고 엄지손가락이나 뭐 검지손가락에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 뻥 끼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치 머리에 쓰는 감투의 모양같이 생겼다 해서 감투할미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죠? 사물의 속성 살렸죠? 각식님네 여러분들 위연만 자랑면서 웬만큼 자랑 좀 하지 마시오. 웬만하면 좀 자랑 좀 그만해.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연만은 웬만히 이런 뜻이에요. 웬만히 자랑하시오. 웬만히 자랑하지 마시오. 이 늙은이 수말적기로 수말이라는 것은 머리와 꼬리입니다. 그렇죠? 머리와 꼬리. 그러니까 감투할미 그러니까 이 골무의 크기 키는 작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머리와 꼬리가 적기로 아가씨네 손뿔이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와드리나니. 뭔지 알죠? 당연한 사물의 속성, 사물의 용도입니다. 고어의 옛말의 운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뒤는 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기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영위계구언정, 영위계구언정, 닭의 그 입이 될지언정, 그죠? 물위 우후라. 물 뭐뭐 하지 마라. 위 되는 것, 우 그 소의 후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고 보잘것없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면 됐지 큰 집단이라고 해서 꼬레비 돼 가지고 거기 뒤치다거리나 하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 얼굴이 아껴와라. 나는 매양 얼굴이 아까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청은각 씨.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진리였으되 낫가족이 듣고 견딜만 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노라. 자, 감토할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역할에 있어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을 아프지 않게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상대방을 얼굴이 아까워서 비난, 그죠? 비난을 꼭 집어서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죠? 앞에는 네 공이 내 공이다라고 서로 자신을 내세우면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른 측면 실로 얼굴이 아까워라 해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죠? 잘못된 비난 물론 다른 것도 비난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끌어다가 상대방을 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나는 그 찔려도 막 낚아주기 막 두꺼워서 견딜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즉 인고를 자신의 미덕으로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참고 견디는 것을 자신의 미덕으로서 드러내는 감토할미. 자, 감토할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계산적이기도 하면서 수능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여기 나오는 칠우들과 그 다음에 주인 아줌마 사이에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감토할미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모순을 더 큰 모순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인고하고 참는 성격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인화낭자라는 것은 불을 낸다. 불을 끌어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두를 이야기합니다. 인두낭자. 인두하고 다리미하고 차이는 뭐냐? 그럼 다리미는 조금 더 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인두는 이렇게 작은 삽같이 생겨가지고 얘를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두는 바느질을 하고 나서 그 부분 어떤 부분 특정 부분을 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리미는 옷을 전체적으로 펴주는 역할을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두낭자가 이르되 그대네는 다투지 말라. 너희들 싸우지 마. 나도 잠깐 공을 말하리라. 나도 내 공을 말할게. 미누비 새누비 앞에도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눌로하여 젓가락같이 고우며 젓가락 맞죠? 젓가락같이 고우며 한 솔이 나 곧 아니면 그 솔기들이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요. 침제 용속한제 침 바느질의 재주가 용속하다라는 얘기는 별반 그러니까 뛰어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속되어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는 거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느질하는 솜씨가 별 볼 일 없는 자가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그렇게 한 자가 바느질해서 들락날락 바르지 못하게 꿰맨 것도 내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감추어져서 세요의 공이 날로하여 광채가 나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느질 잘 못하는 애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들쭉날쭉 해가지고 옷이 잘 펴지지 않은 상태에도 인두인 내가 쫙 한번 쓸어주면 바늘의 어떤 그 공이 더욱더 빛날 수 있어서 좀 못한 것도 잘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두까지 6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청원각시 뭐예요? 바늘아 네가 구멍만 뚫고 다닐래? 내가 꿰줘야지. 내 공이 커. 감토할미 잔소리들 말어. 특히 청원각시 너 남 뒤나 쫓아다니는 애가 뭔 말이 많어. 나는 말이야 얼굴 뽕뽕뽕 찔려가지고 아픈데도 참으면서 사람들 돕는 사람이야. 응? 잔소리하지 마 이런 얘기였고 인두낭자 뭐였어요?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오. 너희들 재주 없는 애가 바느질한 거 꼴 보기 싫거든. 내가 한번 쫙 밀어주면 정말 바느질 잘한 옷처럼 보여. 내가 최고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번째 마지막 친구 울랑자 드디어 나왔군요. 울랑자 다름이 마지막 친구입니다. 울랑자 울자는 요거는
사실은 뭐 그 다리미하고 명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싶은 그런 한자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그 울자가 눌러서 덮게 한다. 눌러서 덮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울자가. 그래서 다리미가 눌러서 덮는다. 그런 의미로 아마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혹자는 울랑자의 울랑자 이름 자체가 그 막 이렇게 물 뿌리고 다림질할 때 올라오는 그런 수증기의 수증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름 붙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만 뭐 정확하게 뭐알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울랑자는 다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 웃음을 이루되 너털 웃음 큰 웃음 하하하 웃으면서 인화야 인두야 너와 나는 소임이 같다. 소임이 같죠. 그렇죠. 옷을 펴는 역할을 하는 것 연이나 그러나 인화는 침선뿐이라 너는 바느질에서만 쓰인다. 그렇지만 나는 천만 가지 의복에 아니 참여하는 곳이 없고 참여하여 관계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가증한 여자들은 가증한 여자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네요.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구기어 하루에 다 해치워야 할 일도 열흘씩이나 두어가지고 옷이 구겨져서 그 살이 주역주역한 것을 꾸깃꾸깃한 것을 꾸깃꾸깃 주역주역 뭐라고요? 구겨져 있는 것 구깃꾸깃 구겨져 있는 것. 내 광두 넓은 엉덩이로 한번 스치면 굵은 살이 굵은 그 주름살이 낱낱이 펴이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더욱 하절을 만나 더더군다나 여름을 만나면 소임이 다사하야 손님이 다사하야 자 이거는요 소임의 잘못 표현이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손님 그대로 보아서 손님들이 많아서 즉 여름에는 옷을 많이 이제 땀 때문에 많이 자주 빨고 하니까 그래서 할 일이 많다. 혹은 찾아오는 사람들 많다. 그래서 빨아서 이렇게 다려야 할 옷이 많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할 일이 많은 거죠. 일일도 한가하지 못한지라 의복이 나고 다니면 어찌 고우며 더욱 세답하는 년들이 세답은 빨래를 이야기합니다.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서 풀 먹여 널어두고 잠만 자면 부딪혀 말린 것을 잘만 콕 자가지고 풀 먹여가지고 부딪혀서 막 구겨진 것을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고우며 내 넓은 엉덩이가 아니면 어찌 곱게 되겠으며 세상 남녀 어찌 반반한 것을 잊겠느냐 이러므로 자의공이 내 제일이 되느니라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에 있어서 내가 최고다. 근데 사실 울랑자의 말에 있어서는 약간의 모순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인화는 침선뿐이라 그랬죠. 침선. 즉 옷을 만드는 바느질의 일에서만 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의복에 어떻게 보면 작의공 옷을 만드는 공에 있어서는 울랑자가 열애가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물론 완전히 안 쓰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옷을 만들고 나서는 그 인두로 쫙 바느질한 부분을 펴게 되면 어느 정도 옷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리미는 옷을 만드는 데보다는 그 옷을 만들어 입고 쓰는 과정에서 구겨진 것, 빨래하고 구겨진 것 이런 것을 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면 작의공에서는 살짝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선생님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옷을 만들고 다림질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옷을 만드는데도 역할을 지가 또 하긴 했겠죠. 자, 그래서 울랑자의 주장은 인두처럼 나도 옷을 펴는데 나는 더 많은 일들을 한다. 옷을 펴는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규중부인이 이르되 자 이제 리더죠. 리더. 이 모두 7 친구를 데리고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 CEO,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리더가 리더로서의 역할, 어떤 자질,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녀석들하고 똑같이 자기 잘난 척을 해요. 이러면 회사 망하는 거죠. 그렇죠. 집단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규중부인이 이르되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냐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치루의 공이라 하리요 하고 언필에 말을 마침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네요. 또 말을 마침에 치루 밀치고 베개를 도도고 잠을 깊이 드니 척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자 얘기가 살짝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는 치루 플러스 알파 그 주인 아주머니까지 전부 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이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한탄하는 그죠? 한탄하고 그 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척부인 먼저 척부인이 이 얘기를 꺼내죠. 매야할사라는 것은 매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매정하다. 매정하구나 사람이요. 자, 사람들이 정말 매정하구나. 공 모르는 것은 여자라도 공을 모르는 것은 여자로구나.
여자로구나. 의복 마를 때는 의복을 재단할 때는 먼저 찾아내고 나를 찾고 이뤄내면 자기 공이라고. 자, 옷을 다 만들어내면 자신의 공이라고 하고 게으른 종 잠 깨우는 막대는 나곧 아니면 묻힐 줄로 알고. 자, 이 부분에 그 사물의 쓰임에 이외의 쓰임들이 나오게 되거나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실제 바느질과 그 사물과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종을 잠 깨울 때는 막대 나곧 아니면 묻힐 줄 알고 내 허리 부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높지 않으리오. 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한탄을 탄식을 이야기하는데 척부인이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요. 재단할 때 나를 꼭 쓰면서 결국 다른 용도, 즉 종들을 깨우느라고 때릴 때 나를 쓰니까 내 몸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부분 재미있는 부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교두각시가 이어서 자신 한탄을 하게 되는데요. 그대 말이 가하다. 옷을 말라 버릴 때는, 자, 재단에서 제일 자를 때에는 나아면 못하려마는 드나니 아니 드나니 하고 내어 던지며 가위가 잘 든다 안 든다 막 타박하면서 내던지고 양각을 각각 잡아 두 다리를 잡아 흔들 때는 토심이라는 것은 불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불쾌함. 그렇죠. 상대방에 의해서 불쾌감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불쾌하고 노흡기는 뭐예요? 노엽다 이런 얘기죠. 노엽기는 어찌 측량하려 어찌 잴 수가 있겠느냐? 노엽기 그지없다 이런 얘기죠. 불쾌하고 노엽더라. 새우각시 잠깐이나 쉬려 하고 달아나면, 자, 바늘, 이거 실제 상황에서 잘 나타나는 거죠. 바늘 막 이렇게 사용하다가 어머니 할머니 뵈면 바느질 하시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 바늘 어디 있지? 야 너 엉덩이 찔리겠어, 잠깐만 일어나봐. 그래서 온 집안 사람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찾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새우각시가 잠깐이나 쉬려고 하면 달아나면 매양 내탄만 녹여서 내게 집탈하니. 집탈 뭐예요? 꼬집어 나를 욕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트집 잡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트집 잡으니 마치 내가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고 좌우로 고면하며 돌아보며, 그러니까 바늘 찾으려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전으로 수험하야. 수험이라는 것은 수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수색한다. 수색하여 검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수색하여 검사하여 얻어내기. 그러니까 나한테 막 탓하고 아유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가위를 막 이렇게 막 뭐 괴롭혀요. 괴롭히다가 결국은 찾아내기가 몇 번인 동은 여기서 줄입니다. 의존명사 줄. 몇 번인 줄 아느냐? 그 공을 모르니, 나의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않으려. 애원이라는 건 원할 원자를 쓴 게 아니고요. 원망할 원자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프고 그 다음에 원망을 원자니까 원망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저 살려주세요. 뭐뭐 해주시길 바래요. 저 애원합니다. 그 애원이 아니에요. 한자가 원자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교두각시 뭐가 한스럽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 든다 안 든다 타박이 심하고 바늘 없어지면 내 탓으로 돌리기 일수다. 그래서 나는 괴롭다. 이 얘기였고요. 새우각시 한숨 짓고 이르되 너는커니와 내 일즉 무삼일. 내 일인즉 무슨 일이기에 사람의 손에 보채이면서 그래서 바늘 계속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돼야 하는 사물이죠. 유악지성을 듣는고 요사하고 악한 그런 소리를 듣느냐.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사람의 손에 시달림을 다 받으면서도 바늘이 좋네 나쁘네 하여간 모진 소리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죠. 각골통 하나 뼈에 사무쳐 한이 되며 더욱 나의 약한 허리 가는 허리를 휘두르면서 날랜 부리 두르혀 내 날랜 부리를 돌리면서 힘껏 침선을 돕는 줄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바느질 열심히 돕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분질러서 잘라서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원하지 않으리요. 원통하지 않겠느냐. 뒤집어 보시면 되겠죠. 사람과는 극한 원수라. 갚을 길이 없어서 이따금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어 설안하면 조금 시원하나. 이것도 실제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머니 할머니 바느질 하시다가 뭐 TV 보시면서 바느질 하다가 아이고 하고 찔리셔가지고 아이고 피봐라 뭐 이러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간흉한 간계하고 흉악한 감토할미 밀어 말려하니 감토. 그러나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감토 즉 골무를 딱 끼고 계셨다면 아이고 찔릴 뻔했네. 감토 골무 때문에 살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욱 애달고 못 견디리로라. 자, 새우각시 뭔지 알겠죠? 나 연약한 몸으로 바느질 열심히 돕고 있어. 그런데 맨날 내가 쓸모 있다 쓸모 없다 해가지고 막 나를 함부로 대한단 말이야. 욕하고 부러뜨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 지금 원수 갚으려고 말이야.
그 저 손톱 밑에를 팍 해가지고 피도 내고 하는데 감톨미가 자꾸 그저 방해해서 아유 속 터져 이런 얘기죠. 인두가 눈물 지어 이르되 그대는 대하라 아야라 하난도다. 자, 대하라 아야라 이건 뭐예요? 무엇이 나쁘다 좋다, 즉 아프다 어떻다 이런 뜻인데요. 대하라 아야라 무엇이 나쁘다 어떻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야, 너 너무 말 많어 너희들. 나는 무삼죄로 내 말도 좀 들어봐라 이런 얘기겠죠. 나는 무슨 죄로 포락지형 뭐예요? 아 그렇죠.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죄, 불로 달구는 그런 죄를 이 벌을 형벌을 받아서 붉은 불 가운데 낯을 지지며 굳은 것 깨치기는 나를 다 시키니 설거 괴롭기 측량치 못할래라. 설거 괴롭기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뭔지 알겠죠? 인두는 항상 불에다가 달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는 얼굴이 맨날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쇳덩거리라서 요걸 가지고 뭐 호두를 깬다거나 단단한 거 깰라 그러면 야, 이 인두 어딨어 이거.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머리통을 그냥 직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 괴로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교두각시는 뭐예요? 뭐였습니까? 잘 든다 안 든다 타박 많고 바늘 없어지면 내 탓으로 돌리고. 세우각시 뭡니까? 연약한데도 열심히 돕는 줄 모르고 내 뭐 좋다 나쁘다 말 많고 나를 부러뜨리기까지 하고. 인두는 뭐예요? 나를 불에 항상 지지며 그리고 뭔가 강한 물건이 있을 땐 날 가지고 깨트리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울랑자 척연하여 척연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심하고 근심스럽고 두려운 표정으로 말하기를 이런 얘기죠. 그대와 소임이 같고 욕되기 한 가지라. 역시 소임이 같으니까 욕되기도 같다. 제 옷을 문지르고 멱을 잡아 들까부러 마구 돌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흔들어서 까분다 이런 얘기인데요. 흔들어 까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다리미는 어쨌거나 손을 자꾸 확 밀고 돌리고 뭐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겨 누르니 그렇죠. 꽉꽉 눌러줘야 옷이 쫙 펴지니까요. 황천이 덮치는 듯 넓은 하늘이 덮쳐오는 듯 그러니까 아찔아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찔아찔하고 심신이 아득하여 내 목이 따로 날 적이 내 목이 막 달아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적이 몇 번이나 한 줄 아느냐. 자, 그래 울랑자까지. 여기서 감투할미만 자신의 한을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그죠? 자, 치루 이렇듯 담론하여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자 문득 깨쳐 치루다려 여자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치루는 내 허물을 그대도록 하느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내 욕하는 거야? 잠자는데 확 그냥 이런 얘기죠. 감토할미가 이때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두사활 머리를 조아려 고두라는 건 머리를 조아려서 사죄하여 말하기를 그렇죠. 머리를 조아려서 사죄 용서를 빌어 말하기를 젊은 것들이 망령되어서 이것들이 정신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지라 요거 생각이죠. 햄은 생각이 워낙 없는 애들이라 족가지 못하리로다. 아, 이거 좀 욕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삼가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엿다리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죄 있으나 지은 죄가 있습니다만 공이 많음을 서로 자랑하다 보니 원망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할 일입니다만은 벌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만은 평일 보통 날 지금까지 우리가 평소에 깊은 정과 저희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감투할미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만은 정도 깊고 저기들이 공을 좀 세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할미 말을 쫓아 물시하리니 뭐예요? 그렇죠? 없던 일로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두리니 뭐 글씨가 왜 나옵니까? 그만두리니 그죠? 그만두리니 내 손뿔이 성함이 내 손이 성한 것이 할미의 공이라 네가 내 손을 보호해줬어. 꿰어서 내 몸에다 차고 다니면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금낭을 지어 뭐예요? 비단 주머니 그죠?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다가 너를 지어서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조친문에서는 바늘을 은으로 된 함에다 넣어가지고 놀이기처럼 달고 다녔는데 이번엔 감투입니다. 하니 할미 고두배사 이번에 역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번엔 뭐예요?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재붕은 그 친구들, 치루들은 나머지 6친구들이겠네요. 차만하여, 부끄러워하야, 물러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결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치루를 소개한 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루의 이름 소개하고 뭐 그 남자들에게는 문방사호가 있는 것처럼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7친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공을 다투는 부분, 그 다음에 불평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감토할미의 사죄와 부인의 용서, 그래서 감토할미의 역할, 요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규중치료제공기